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모입니다. 드디어 마리와 도준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사실 도준에 대해서는 크게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의 활약으로 범인도 잡고 공진택의 눈에 들어 마리의 남편감으로 공진택의 사윗감으로 부각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미녀와 순정남 40회 엔딩에서는 필승의 교통사고 장면이 그려지며 끝났죠. 마리를 노렸지만 마리는 다치지 않고 필승이 다쳤습니다. 작가는 이 사건으로 어떤 이야기를 끌어오고 싶었던 걸까요? 지난번 공진택의 교통사고는 공진택이 필승을 양자로 들이게 되는 생각의 마중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었죠. 엔딩에 사고 장면을 넣어 시청자들은 별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는 났지만 다친 데 없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런데 그 순간 필승군이 생각났어. 이렇게 이어져 공진택이 필승을 양자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마리는 자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도준이 반응이 없자 다시 물어봅니다. 나 좋아해? 안 좋아해? 나랑 사귈 거야? 도준은 사실 좋아하지만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다가서기가 자신이 없어 망설이는 중이었습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많이 부족해서. 나도 부족하잖아. 그럼 우리 사귀는 거다. 오늘부터 1일이다. 마리는 도준의 속마음을 알고 신이 나서 오빠 필승에게 이 사실을 빨리 말해주고 싶어 만나러 갑니다. 도준은 박도라의 막내 동생이죠.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봄방학 때 잠시 귀국한 날 우연히 골목길에서 수상한 놈에게 걸려 위험에 찬 마리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에 엄마 수연이 도준에게 연락해 식사를 대접하고 마리와 도준은 그때부터 친구가 됐습니다. 그 후 도준은 미국으로 다시 갔지만 자신을 서포트해주던 누나가 갑자기 죽자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준은 누나의 죽음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해 백미자와 절연하고 집을 나와 식당에서 알바를 하던 중 우연히 식당에 온 마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마침 그때 마리네 집 기사가 퇴직을 해서 도준이 마리의 입주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녀를 가까이 지켜보게 되고 결국 마리의 순수함에 빠져 사랑의 감정이 싹튼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던 날 두 사람은 놀이터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도준은 마리가 필승을 만난다 해서 길에서 내려주고 갔는데요. 사고 소식을 들은 도준은 내가 필승을 만나는 걸 보고 갔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수없이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도준은 진택으로부터 그 뺑소니 차량이 대포차라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블랙박스를 돌려가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도준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검은 옷과 마스크를 쓴 한 남자를 발견하고 이 동일 인물이 계속 주위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도준의 차 뒤를 따라오던 검은 차량 속 운전자 역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도준은 이 사실을 재빨리 공진택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그 사건의 주범이 바로 이 사람인 듯합니다. 얼굴을 알아볼 순 없지만 고해상도로 범인이 길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제가 놀이터 옆에 파킹해 뒀을 때 이 나무를 짚고 서 있었으니 그 나무에서 지문을 분석하거나 근처 CCTV를 통해 행선지를 좀 더 알아보면 될 듯합니다. 공진택은 바로 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넘겨주고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준이 딸 마리에게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범인을 잡는데도 큰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택과 수연은 도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영은 그동안 필승을 밀쳐내려고 마음에도 없이 모질게 대했는데 사경을 헤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필승의 사고를 통해 지영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고 왠지 그동안 껄끄럽고 어색했던 두 집안이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진상구가 범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진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드라마에서 필승아빠 고현철은 순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진상구를 처음 봤을 때 학교에서 진상구가 꼴통으로 불렸다고 기억해냈습니다. 꼴통은 보통 공부 못하고 잔잔한 사고 치는 그런 애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만일 진상구가 그렇게 사람을 해할 정도로 나쁜 인물이었다면 현철이 그리 반갑게 맞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진단은 살짝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죠. 잘할 땐 잘하지만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도 별 죄책감 없이 하는 인간입니다. 도라에게 대역 배우를 붙여 스폰 배우로 전락시키는 일이 여배우에게 여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생각 못하는 거죠. 아니 안 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비슷한 여자에게 싫다는데도 지금 계속 추근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혼은 다른 여자를 꿈꾸면서 현재 공진단과 홍혜교는 공대숙의 힘을 얻어 기업을 잇는 데 핏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말이만 없다면 진단이 유일한 공신이 APP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실루엣으로 봐선 공진단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사주해서 일을 벌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진짜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